이제는 어떤 한 나라도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없다. 조선판 뇌생남의 얼굴 천재까지 다 가지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이 가진 재능이 말해주는 천재라는 단어보다 조선시대의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까지 끼워서 부국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의 그런 열정과 혁신이 아닐까요? 어려운 시리즈를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네스코, 한강 배다리, 소환 화성, 수학, 건축. 자, 이 단어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관통하는 인물은 바로 조선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한국인 최초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는 목민심서의 저자이자 수원화성의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약 20여 년간을 유배로 고통받았던 비운의 천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정약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윤종록 교수님 함께 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의 다빈치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발명품 개발뿐만 아니라 인문이면 인문, 정책이면 정책, 어떤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요. 교수님께서 특히 이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다산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선은 제가 이분에게 주목하게 된 1차적인 계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 다산 어른이 강진에 유배에 갔던 그 다산 초당, 제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제 놀이터가 지금의 다산 초당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초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야, 이런 훌륭한 분이 내가 태어난 이 마을에서 18년간에 509건이나 되는 많은 책을 쓴 곳이라니 너무 제가 흥분했습니다. 이분은 어쩌면은 정조대왕과 함께 손뼉을 마주치면서 그 당시에 조선을 아시아의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드는데 힘을 바칠 수 있었지 않을까. 네, 정조대왕이 48살에 갑자기 서거하세요. 건강하셨던 분이. 만약에 20년만 더 사셨다면은 다산과 함께 수원 화성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 도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일본에 먹힐 이유도 없었고 2차 대전에 연관될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시아에서 먼저 개항을 해서 최고의 혁신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고 아까워. 뭐 아이러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산 어른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했다면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다산은 우리나라의 실학, 그동안에는 사서오경, 이 문화의 엄브렐라 밑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 우산을 뚫고 나와서 이 우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 우리 우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메시지를 던진 분이 다산이다. 근데 다산은 실제 수학이나 과학, 그 당시에 천주교에도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고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비운의 인문과학자, 융합형 인재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역사에 if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얘기하지만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그 우리나라가 훨씬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정조와 정약용,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더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대통령 정약용.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소설을 직접 쓰셨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으로 오시는 얘기인데요. 이런 설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실학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혁신적인, 만약에 그분이 지금 21세기로 왔을 때 대한민국을 청진기로 진단을 한다면은 어떤 질병으로 판단했을까?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당파 싸움이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등등. 당파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인재의 등용의 폭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줄어들죠. 근데 인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국가의 리더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파 싸움 환경에서도 정조대왕은 탕평책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도 좌우, 쉽게 하면 0과 1, 흑과 백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답이 0.5에 있을 수도 있고 0.6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컬러가 있는데 우리는 흑과 백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산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해서 제가 설정을 18년간 유배를 갔다가 해배가 돼서 서울로 올라온 그날 509권의 책을 메고 강진에서 걸어서 하루 내내 나와서 나주까지 도착합니다. 혼자 거기서 주무시는데 밤 12시 딱 됐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22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올해 대통령 선거하지 말자. 다산 어른을 아예 추대하자 해서 대통령을 추대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21세기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이 몸뚱아리인 하드파워는 좋은데 브레인을 조금 바꿔야겠어.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해서 국민의 추대를 받아서 소프트파워를 아주 강한 나라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나라로 만들면서 전 세계가 미국, 중국에 앞서서 다산에게 먼저 쏠리는 모든 전 세계 언론이 다산 어른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모니터하면서 대한민국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현재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죠. 네. 카타르시스를 완전히 풀어주자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에서 보면은 한 6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 선생님 정책이 나옵니다. 이 6가지 정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리셋하자. 리셋을 해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고요. 우선 정치를 얘기를 한다면은 정치를 하려는 자는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정말 신나게 돌아가야 됩니다. 누리려고 한번 와봤는데 보니까 정치가 너무 누릴 게 없어. 이렇게 만들어 줘야 진짜 봉사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교육 문제. 우리 알렉스도 아이들 기르고 계시겠지만은 나는 교육에 관한 하는 이제는 교육 자체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대신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학교 교육이 지금은 knowledge, 지식의 볼륨을 키우는 것. 이게 목표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상상력의 diversity, 다양성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은 그럼 그 상상력을 근간으로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나라는 국방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죠. 이제는 패러다임을 국방은 투자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누구나 국방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되 그 안에서 병사들이 브레인을 갈고 닦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면은 국방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 시스템으로 바뀐다면은 국방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개선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제인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원료를 한 달간 사다가 멋진 제품 만들어서 또 한 달간 내다 파는 거 세계 1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계에 와 있다.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하드파워 경제가 한계에 와 있고 이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만질 수도 없지만 훨씬 중요한 이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세계 으뜸 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이거를 경제의 새로운 갈 길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다산 어른의 입을 빌려서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농업의 경우 전 세계 인구가 2050년 되면 100억이 돌파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갑니다. 곱해보면 1초세가 됩니다. 인간이 1년 건강하게 사는 게 1세라고 했을 때 100억 명이 100세인 게 1초세가 되죠. 그러면 1조세 이후가 되면은 과연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료, 보건, 식품이.
앞으로의 농업은 유전자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종자나 지금에 없는 새로운 종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생산량을 5배, 10배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조 세가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생명과학으로 완전히 쏠린다. 의료, 제약, 식품. 그 연장선상에서 농업을 혁신을 해야 된다. 1조 세를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공간이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수영장에는 융자란 물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다산의 진단입니다. 융자라는 물은 부력이 없기 때문에 수영 미숙자는 전부 익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산어른은 융자의 물을 다 빼고 투자의 물로 바꿔 집어넣자. 투자의 물은 부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미숙자 하더라도 익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실패하면 전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융자라는 풀장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산 어른이 21세기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진단한 거고요. 저는 다산 어른이 21세기에 온다면은 적어도 한 이 6가지 정도의 정확한 진단을 분명히 해냈을 거야. 그래서 그 진단을 상상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6가지 정책을 제가 제안을 했고, 이 정책이 뭐 아직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21세, 22대 대통령 때는 이 정책이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으뜸 국가, 미국과 중국의 맞짱을 뜨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나라에서 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 자릿수에 있는 경제국으로 분명히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다산 선생님 활동하셨던 그 연대가 프랑스에 있어서는 뭐 나폴레옹이나 몽테스큐에 아니면 영국에서는 뭐 클로멜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활동했던 그 시기하고 좀 유사한 시기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이 서구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굉장히 큰 열정과 노력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선 다산 선생님께서 뭐 목민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성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연구를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시기인데요. 이 동서양의 이런 열정이 우연히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건 다산 선생님께서 서구 열강의 이런 상황을 혹시 전해드리셨던 건가요? 이 다산 어른이 태어난 언저리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몰려들면서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의 힘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정말 세계 모범적인 또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미합중국을 또 만들고 하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전 세계에서 치는 겁니다. 그 파도가 여기 동양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정보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다산이 그 글을 읽고 서구 열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 다산의 그 글을 보면은 프랑스의 몽테스큐에 루소도 나오고 루소의 그 삼권 분립. 그래서 그 당시에 루소와 다산이 같은 해에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인지 대충 가이드가 잡혔겠죠.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시몬 페레즈를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또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이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어떤 문제도 0과 1로 해결되는 답은 없다. 그 사이에 우리가 빛을 스펙트럼에 펼쳐보면은 빨강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호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펼쳐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빨강, 초록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모아서 그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자. 이게 나는 우리나라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어떤 한 나라도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적으로 리더십의 그 가장 근본을 융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선의 초초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 정혜인 님이 다산 선생님의 6대 손이라고 합니다. 다산 역시 뛰어난 외모까지 가졌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었는데요. 조선판 뇌생남의 얼굴 천재까지 다 가지신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이 가진 재능이 말해주는 천재라는 단어보다 조선시대의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까지도 깨워서 부국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의 그런 열정과 혁신이 아닐까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앞서 윤종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산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로그 121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